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心から愛してると表現できる素直になれる 이건 예쁜데요? 그러게 되게 뭔가 私とまなみを扶養家族に入れてくれるという 일부러 올려주는 일기장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니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일기죠. 望んではいたがまさか本当に現実のこととなるとは本当に嬉しい 이거는 한 아이의 성장 앨범 같죠. 마마미.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너무 예쁜데? 마마미짱. 너무 행복해 보이죠. 행복을 꿈꾸는 한 여성의 일기의 내용이었는데 얼마 후에 이 기쁨에 가득 찬 일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진실이요? 내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코하마에 있는 대운하에서 한 비닐봉지가 발견이 돼요. 근데 무언가가 꽁꽁 쌓여져 있는 그 비닐봉지에는요 무거운 돌이 매달려 있었어요. 불길하다 벌써. 보통 이제 운하에 그렇게 무거운 돌을 매달아 놨으면은 빠뜨려. 떠오르지 말라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그 봉지 안에서 발견된 것은요 네. 바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쎄했어. 돌이 좀 매달려 쌓였죠. 아까 저 일기장의 주인인가요? 설마. 그리고 그 주변에서 2살과 1살 난 아이의 시신까지 발견된 거예요. 같이 물 속에서. 아니 그렇다면 혹시 아까 그 일기장이 발견된 이 여성의 일기장인가요 혹시? 그럼 아까 그 사진 속의 애기도 아이고. 31살의 여성 A코와 그녀의 아이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인 너무 예쁜데. 아까 마나미와 마나미와 유사쿠였어요. 너무 귀여워. 아 마나미가 저 아이였구나. 왜 그래 도대체? 오늘 또 찝찝하게 가겠네 집에. 그러네. 아 근데 아이들 얼굴 보면 막 얘기 듣기 싫어지는데. 아, 그니까요. 진짜. 그쵸,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예쁜데. 와이프도 부인도 너무 한 살, 예쁘고요. 2살. 이 세 사람은요 발견되기 전에 이미 남편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어요. 네? 남편 노모토 이와오인데요. 실종 신고를 했던 이 남편 노모토를 경찰은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조사를 하던 경찰의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눈에 띈 거. 바로 이제 경찰이 발견한 것은 남편 손등에 있는 작은 상처였는데 네.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린 자국이다라고 둘러댔대요. 걔한테 물렸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을 향한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을 해요. 아까 그. 예, 아까 그 일기장이었는데 에이코의 일기장에 수년간 그녀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었고 바로 그 일들로 인해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일기장에서 뭔가 남편과 관련된 그 하나 나왔나 봐요? 네, 일기장 안에는요 남편과의 평소 갈등에 대해서 상세히 적혀 있었고 결혼 후에 이 남편이 불륜을 되게 많이 저질러서 에이코가 너무 힘들어하는 심정들이 많이 적혀 있었대요. このままただ黙って待っていたら帰ってきてくれるのだろうかもう嫌だ 그 내용을 본 경찰은 다시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재수사를 하죠.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하는데 이 노모트는 경찰에게 모든 본인의 범행들을 부인을 해요. 네. 난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곳에서 범인에 대한 증거가 포착이 됩니다. 주행 중인 번호가 다 기록되는 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 자동차 번호 자동 판독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범행 당시로 추측되는 날에
노모토가 그 장소에 갔던 기록이 남아있더래요. 이건 뭐 빼박. 그죠? 네. 약간 빼도 박도 못한 강력한 증거인데요. 증거죠. 네. 노모토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마자 경찰한테 자백을 해요. 무려 3주 만에. 완전 범죄가 자백을 많네요. 일기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에이코를 죽였어요? 이게 네.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아까 친부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죽인 것도 노모토가 맞는 거예요. 아내를 죽인 것도 그리고 아이들을 죽인 것도 노모토가 맞고요. 남편 노모토가 왜 살해를 했는지 들어보시면요. 더욱더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됩니다. 남편 노모토의 직업을 먼저 볼게요. 남편 노모토는요. 의사예요. 아내 에이코의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됐구나. 네. 이 둘은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병원 내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대요.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 당시에 에이코는요 이미 노모토의 첫째 아이죠 마나미를 낳은 상태고요. 낳은 후에 결혼을 또 올려요. 출산을 먼저 했고. 그쵸. 근데 이제 결혼 후에 노모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 병원 내에 있는 간호사 A와 교제를 시작해요. 또 간호사랑. 심지어 이 노모토의 불륜이 얼마나 대범했냐면 둘이 바람을 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A한테 본인의 기숙사 열쇠까지 주면서 사랑을 나눴대요. 그 기숙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A 외에도 2명의 여성과 교제 중이었대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노모토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키게 돼요. 근데 이 노모토의 변명이 더 황당한 게 나 간호사 A 섹스할 곳 없어서 기숙사로 부른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변명이라고 그런 하는 변명을 해요. 뻔뻔하게. 기본적으로 뭐 노모토가 위에 있고 약간 네. 아랫사람한테 하듯이 한 거네요. 그래 이건 보이죠. 자기는 잘못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나도 전혀 안 하고 하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네요, 이들한테. 당당해요 오히려. 이 당시에 에이코는 일기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었는데 당시의 일기를 한번 보시죠. 別れたはずの A さんに会わないでほしいと頼んだ。そしてセックスだけはしないでと言ったらそれもダメだと。 너무 악질이다. 진짜. 더 어이가 없는 건 오히려 남편 노모토가 이 불륜 사실이 들키자마자 이혼을 요구를 했대요. 나랑 이혼해 달라고. 근데 에이코가 또 이혼을 선뜻하지 못했던 이유는 네. 결혼 전에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에이코가. 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혼할 수 없었고 또 내 아이에게만큼은 정말 완벽한 부모의 모습으로 남고 싶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참고 이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일기 봤잖아요. 거기서 부양가족으로 올려주신단다.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좀 약간 지는 관계의 네. 느낌이 들죠. 결국 간호사 A와는 오래 가지 못하고 9개월 만에 끝나고요. 다시 돌아온 그 노모토와 함께 지내면서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일단 방황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쵸.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만 바람 폈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또 본성이 깨어나는 게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또다시 여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시기에 노모토는 다른 병원으로 마침 정근을 가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 간호사 B를 만납니다. 와.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대표를 간호사 A, B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 만날 때도 이미 불륜녀가 2-3명 더 있었잖아요. 2명 더 있었죠.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잔가지처럼 만난 사람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처럼. 네. 진짜 불륜 자체 또 하면 안 될 행동이지만 이건 뭐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간호사 B와의 관계가 병원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그래서 다행히 이 둘의 관계는 금방 끝났고 소문은 또 신경 쓰나 보네. 이 관계가 끝나고도 이후에 다른 여성들과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때 에이코의 심정이 어땠을지 또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아, 에이코 일기 정말 짠하네요. このま
그래도 감정이 쌓이셨네. 폭발을 조금씩 하네. 글씨체도 이쪽으로 날아가네.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니라 가정을 너무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지키려고 지금 다 참는 거죠. 어떻게든. 이게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막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노모토를 놓고 싶지 않고 이혼하고 싶지 않은 이 에이코는요. 그래, 너 불륜해라. 대신 3가지 제안을 좀 들어줘라. 라고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제안은요. 여자를 만들어도 외박하지 않기. 두 번째는요. 주말만큼은 다른 여자 만나지 않기. 셋째가 너무 비참한 게 나한테도 사랑을 줘. 그래서 이런 제안을 딱 들은 노모토는 일단은 듣는 척 해요. 알았어. 그냥 이렇게 말뿐인 대답을 해요. 아, 이게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곧이어 간호사 C씨를 또 만납니다. C까지 C까지. 가는구나.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나 와이프랑 헤어질 거야.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매일매일 매달렸고 아내와의 약속을 깨버려요. 그 아까 제안 3가지. 깨버리고 툭 하면 외박을 시작해요. 야, 아니 그 뭐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불륜을 해도 되는데 그 뭐 외박하지 말라 그것마저도 깨버리면은 그러니까. 아 너무 배신일 것 같고 에이코를 진짜 몇 번 죽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때쯤에는 에이코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간호사 C씨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잘했다. 당신 딸이 내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에게는 너 지금 그 바람 때문에 이혼하려면 나한테 위자료 줘라. 그러니까 위자료 10억에 월 1,000만 원씩 주면은 이혼해 줄게 라는 얘기를 해요. 에이코도 이제 세게 나오죠. 오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초강수를 던졌고 남편 입장에서 놀랬겠죠. 이 에이코의 증오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인지 위자료 때문인지 갑자기 좋은 남편인 척 코스프레를 시작해요. 돈 주기 에이코를 싫어서 그런가 봐요. 진정시키려고. 당연히 이 간호사 C와는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이제 살인이었잖아요. 살해를 했죠. 그럼 아내를 살해한 이유도 돈 때문인가요? 아니 노모토는 일단은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해요. 아 애까지 죽이고. 우발적인 사고라고 하긴 앞에 그래.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돌에다 하고 이건 그쵸. 계획적이고 너무 잔인한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죽이기까지는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사건 당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이코가 남편에게 협박을 했대요. 뭐지? 나 병원장한테 전화해서 너네들에 대한 불륜 다 까발릴 거다. 소문 내겠다. 소문 내겠다. 그래서 당신과 간호사 모두를 병원에서 그만두게 만들 거야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대요. 에이코가 참다 또 이제 거의 그래서 갔네요. 그게 부부싸움의 발단이 됐는데 막 싸움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에이코가 어디론가 가서 식칼과 로프를 갖고 와요. 에이코가요? 에이코가 로프를 갖고 와서 뭐 노모토한테 이렇게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 로프를 목에 자기 본인 목에 막 감아서 막 쪼이는 신용을 하면서 자기 죽겠다고. 네. 아. 빨리 나 이거 쪼여서 죽여줘. 안 그러면은 나 병원장한테 내일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빨리 제발 나 좀 죽여줘. 이런 식으로 노모토를 자극을 해요.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 순간 하지 마라고 말려야 될 노모토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뭐지? 이 여자가 잘하면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파멸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확 돌아버려요, 노모토가. 그래서 이미 감겨있는 그 로프를 더 쫄라요. 더 쪼르고 죽어! 이러면서 코랑 입까지 막아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에이코가 죽어갔죠. 근데 아까 발견된 건 아이들도 같이 아이들도 발견됐잖아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죽어가는 에이코의 모습을 보고 순간 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그럼 너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지가 죽어야지. 그죠? 그럼 지가 죽어야지. 그럼 지가 죽어야지. 근데 차라리 본인의 삶이 너무 중요한 노모토니까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책임감이라고는 뭐 전혀 없는 못만 어른이었던 것 같고 노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책임질 대상이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제 애들밖에 없는데 얘네를 자기가 책임질 이유가 1도 없죠. 대박이다 네. 진짜. 근데 남편의 진짜 잔인한 행동은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또 나와. 또 나와. 진짜 뭘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다 죽었는데 뭘. 이 노모토는 내 눈앞에 이제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고 자수를 먼저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시계를 봤더니 출근 시간인 거야.
그래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시신은요 밤에 바다에 버리기로 결심을 해요. 퇴근 후에 집으로 와서 세 구의 시신을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서 차에 실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다. 아까 바다? 바다 보이는 다리 위나 바다나 이런 데 가요. 얘가 어딜 갔는지 관심 없어요. 아니 뭐 진짜 어느 때서부터가 정신줄 났어요 저 지금. 놀라지 마세요. 이 세 구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고 차에 실어서 출발한 곳은 스트립 클럽입니다. 매춘부가 일하는 스트립 클럽. 설마 그러니까 놀러 갔나? 왜? 왜 진짜 즐기러 그거 간다는 왜? 거야? 일단 바다에 버리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네. 그 결심을 하고 바다로 가는 순간 문득 든 게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 너무 또 잔인한 게 이 세 구의 시신을 차에 둔 채 유흥업소에 가서 그 매춘부와 승관분께까지 맺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태연하게 타요. 와, 뭐 아니, 이건 근데 이거는 뭐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본인의 생존만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취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이제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동물도 지새끼는 생기는데. 그거 너무 화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행위를 하러 갔다라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긴장도를 이제 최대한 해소하는 어떤 출구로서 이제 이용을 한 거인데 사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풀한 일이었겠죠. 자기 그것 때문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풀러 간 예, 그거를 해소하러 간 거라고 밖에는 뭐 해석이 안 될 것 와, 같아요. 진짜 예. 인간이 아니네요. 지만 아무튼 이렇게 뻔뻔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난 후에 차로 돌아와서 시신을 싣고 운하로 가서 시신을 던진 거죠. 근데 또 이제 노모토가 되게 지능적인 게 바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걸릴까 봐, 티날까 봐. 그래서 주변에는 친정 갔다라고 둘러대고 어느 날 이제 친정에 전화를 해서 에이코 있냐고, 에이코 왜 안 오냐고 집에 이렇게 에이코 없다라고 확인을 한 후에 실종 신고를 그때 해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계산을 해서 한 거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범행 후에 이 간호사 씨와 홋카이도 여행을 예약을 했어요. 또.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인간이란 생각이 아까 안 든다. 로프줄로 이제 뭐 자살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죽은 자 얘기를 우리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모토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범행 자체가 우발적인지도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맞아. 계획적인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각했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이 노모토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랄 만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노모토의 병원에서의 평판이 노모토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고 늘 열심히 하시고 항상 나이스해. 네. 평판이 너무 좋았던 병원 내에서. 그래서 아까 이 여성과 헤어졌는데도 다른 여성을 또 금방 만날 수 있는 그런가 보다. 워낙에 나이스한 사람으로 유명했고 노모토의 평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 그의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까지 다 노모토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발적이다. 우발적이었을 거다. 심지어는 이제 탄원서까지 다 받아오는데 무려 3,000통이나 받아왔죠. 탄원서가 3,000통이었어요. 탄원서였어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이 보면은 이들의 공통점은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들한테 평이 되게 다 좋아요. 예,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맞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붙어 사는 그 가족은 알죠.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진심이 없고 뭐 이런 걸 알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또 직업까지 의사다 보니까 전혀 의심 같은 걸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부부 생활 파탄이 난 것은 에이코에게도 조금의 좀 잘못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당사자 두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은 살아서 변명이라도 하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은데. 역대급 치정극입니다. 역대급이요? 댓글. 이제까지 나온 얘기보다 더. 네. 제가 치정극이라고 표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연극과 같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먼저 봐주시죠. 행복해 보여요. 화목한 가족. 귀엽다. 아 애들 귀엽다. 너무 단란해 보이는데요? 아, 귀여워. 쌍둥이인가? 쌍둥이 같아.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제발 치정극이 안 나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화목해 보이네요. 아까 하신 말씀 때문에 연극에 관련된 뭐 얘기라고 하니까 네. 누군가가 지금 저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설마 애기가?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연극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모니터 보시죠. 예? 아니, 아이들 죽였다고요? 셰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들을 죽였고 그래서 내가 셰넌을 죽였다. 지금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것 같거든요. 같은데. 자, 맞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 남성 크리스토퍼 와치였어요. 부인이 아이들을 죽였고 그래서 내가 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크리스토퍼의 얘기죠. 자, 이 이야기는 2012년 크리스와 셰넌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던 셰넌. SNS를 통해 현재의 남편 크리스와 만나게 됐습니다. 크리스는 그야말로 사랑꾼이었다고 해요. 무슨 일에서든 아내가 우선인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이었죠. 셰넌은 크리스와 결혼 전 만성 면역 질환인 루푸스를 앓았다고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지만 크리스를 만나고서부터 그의 헌신적인 행동들로 건강도 삶의 평온도 되찾았을 정도로 크리스는 셰넌에게 너무나도 좋은 남편이었죠. 정말 여자들의 로망, 사랑꾼이잖아요. 네. 심지어 병간호까지 이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너무나 헌신적이고 좀 사랑스러운데요. 네. 이듬해 부부는 첫째 딸을 낳았고 바로 둘째 딸도 나오면서 완벽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렀을 정도였고 주변인들 사이에서도 크리스는 딸 바보 아빠로 통하기도 했죠. 영웅이라고 아빠를 부를 정도면 진짜 좋은 그렇죠. 아빠였던 거네요. 네. 아빠의 표본이죠, 거의. 그런데 그런데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왔다.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네 식구에게 불행은 생각보다 금방 찾아왔습니다. 따뜻했던 말투는 네. 굉장히 차가워졌고 사소한 스킨십은 물론 부부 관계도 꺼렸고요. 그러면서 딸 바보 아빠는 사라지고 무관심한 아빠로만 남아 있었어요. 셰넌이 더 속상해했던 이유는 모니터를 좀 봐주시죠. 그게 되게 좋아하는데? Really? 그러니까. So pink means. That's just the test. I know. 너무 좋아하잖아. 지금까지 본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의 의심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너무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저런 거? 셋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이 2018년 6월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같은 회사의 여직원 니콜 캐시노와 처음 만난 시기이기도 해요. 아 이미 이때 오피스 와이프. 아, 그러네요. 오피스 와이프네. 부서가 달랐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니콜이 크리스를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아 저쪽에서 먼저. 그러면 니콜은 크리스가 유부남이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게. 크리스는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고 잘생긴 크리스의 외모와 자신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투에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했고 먼저 호감을 표시를 해요.
근데 니콜 입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싱글인 줄 알았고 맞아요. 너무나 괜찮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관심이 가면 이제 호감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는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니콜은 크리스에게 묻습니다. 결혼은 했어? 여자친구는 있어? 니콜의 질문에 크리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딸이 둘이 있고 아내와 별거 중이야. 이혼은 하기로 했어. 오, 나쁜 놈.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거짓말할 거면 딸도 없다고 하죠, 왜? 그러니까 할 거면 차라리 완벽해버리지. 셋째 가졌다고 좋아했던 남편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한 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불과 임신 소식을 듣고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니콜은 크리스의 말을 믿었고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크리스와 내연녀 니콜은 일주일에 4-5번씩 만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사랑에 미쳤다라고 갖다 붙이기도 민망한. 사랑 아닌 거.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뀌는 게 가능한가 싶긴 하네요. 니콜과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크리스에게는 임신 중인 아내 셰넌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서럽다. 셰넌과 산부인과도 함께 가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을 함께 가는 일도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시애넌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크리스는 갑자기 변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너무 갑자기 변했더라 지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남편 크리스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몰랐던 건가?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셰넌과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인 척, 좋은 남편인 척 연기를 한 거예요? 코스프레? 그렇습니다. 크리스는 완벽한 두 얼굴의 남자였어요. 2017년 그에겐 또 다른 외도 상대가 있었는데요. 크리스가 만난 사람 모니터로 확인해 보시죠. 에? 뭐야? 이 사람이 지금 외도 상대라는 거예요? 남자 아니에요? 뭐야? TV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모니터를 계속 볼게요. 남자요? Balti says he and Watts sometimes got hotel rooms, which Watts paid for. He says Watts also paid for his lip injections. Did Chris Watts pay for you to have other cosmetic procedures? He paid for Botox in my forehead and around my eyebrows. He shared several messages between the two of them. I miss your face, Watts wrote in this text. 남자랑 외도를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바인 거예요? 바이죠. 크리스가 외도를 한 상대 바로 트렌트 폴트라는 29살의 남성이었어요. 어머나.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그 남편이 불륜남이었던 거예요? 불륜남이네요. 그런데 불륜남, 내연남. 크리스가 트렌트와 만날 당시에는 크리스는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거짓말. 같은 패턴이네. 심지어 트렌트에게 두 딸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다고 해요. 데리고 나갔다고요? 아이들을? 아니 크리스의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불륜을 하거나 외도를 저지르거나 할 때 만나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 측근을 보여주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차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장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보여준다라는 것 나를 자체가.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아니다. 걸 보여주는 거네. 거짓말이 들통났고 크리스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He said that Shannon was verbally and emotionally abusive. I said, why don't you just file for divorce? He said, I'm just worried that she won't let me see the girls. 끝까지 아이들을. Chris told me it would be ideal if me and him could move to Oregon and take the girls. He says he overheard Shannon yelling at Watts on the phone. Chris said there's got to be some way to get this effing bee out of my life. 너무 안 좋다 사람이. 이 두 내연 관계 외에도 크리스는 수차례 외도를 저질렀던 정황들이 밝혀졌다고 해요. 하나하나 나타나는구나. 반지를 빼고 다니는 게 이유가 있었네, 애초에. 그쵸. 그럼 그렇게 트렌트와 끝난 후에 바로 니콜을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크리스가
니콜과의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2018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7년을 했지만 너무나 낯설어진 남편 크리스의 모습에 셰넌은 크리스의 외도를 의심했고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인이었던 셰넌이 출장을 가게 됐고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셰넌이 아이들과 함께 사라진 거죠.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본인이 셰넌을 죽였다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당시 상황은 영상과 좀 달랐습니다. 함께 출장을 떠났던 셰넌의 친구가 새벽에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줬지만 다음 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남편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을 땐 일찍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죠. 그리고 아내의 실종 후 크리스는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I hope that she's somewhere safe right now and with the kids because she just taken off. I don't know, but if somebody has her and they're not safe, like I want them back now. My kids are my life. I mean, those smiles light up my life. Like wherever they're at, come home. That's what I want. 와, 울먹이기까지 하네. 이게 또 진짜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 패턴이에요. 네.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실종에 대해 슬퍼하는 남편 코스프레를 마친 크리스는 스스로 한 거짓말에 중독이 됐나 봐요. 너무도 당당하게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했고요. 네.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응하기도 합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진짜 자기를 너무 믿었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네. 거짓으로 나왔어요. 끝까지 완벽하지 못했구나, 거짓말이. 결백을 주장하던 크리스는 아버지와 면담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내 셰넌을 살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였구나. 하지만 크리스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내가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크리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는 게 엄마는 진짜 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진만 봐서 우선. 크리스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셰넌의 남동생 또한 누나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엄마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입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아이들의 얼굴을 봤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라도 했겠죠, 심폐소생. 숨이 안 쉬어지거나 하면 바로 응급실로 이제 데려가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서서히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연녀였던 니콜에게 아내와 곧 이혼하니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었고 네. 범행 당일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떠났다고 신나서 내연녀에게 연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죽이고 나서 신나서 연락한 거예요, 니콜한테? 네, 니콜한테. 내연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아내를 살해를 한 겁니다. 두 딸도 말이죠. 그 당시 아내 셰넌은 임신 중이었잖아요. 맞다. 그러니까요. 부부의 셋째 아들은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아빠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휴. 지금서부터 더 충격적인 건 살해 과정입니다. 안 듣고 싶네요. 안 듣고 싶어요. 아내 셰넌은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요. 크리스는 트럭 뒷좌석 바닥에 셰넌의 시신을 싣고 뒷좌석에 두 딸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시신 옆에 아이들을. 아이들은 엄마가 목 졸려 죽은 시신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숨 쉬지 않는 엄마 옆에서 큰딸은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다고요. 약 1시간을 달려 크리스가 일하던 석유 회사 현장에 도착을 했고 먼저 둘째 딸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첫째 딸의 반응이었어요. 어땠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아빠, 나한텐 그러지 마. 아이들의 그 절박한 그때 목소리가 막 귀에 막 들리는 것처럼 너무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죠?
아내 셰넌은 땅에 매장을 시켰고 두 딸은 오일 탱크에 유기를 했어요. 아 진짜. 우와 미쳤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은 오일 탱크에 넣어질 때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구 왜냐하면 아이들을 부검한 결과 폐에서 기름이 검출됐기 때문이죠. 숨 쉬었던 거예요. 크리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건요, 크리스의 어머니입니다. 크리스의 어머니는 난 아들을 용서한다.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해. 아들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변명이 가득한 책을 출간했다고 해요. 엄마가 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을 자기 애성 인격처럼 키운 것 같기도 하네요. 크리스는 변호사와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데 여전히 힘을 쓰고 있고. 대단하다 진짜.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